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의 올해 5번째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벌써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은도 참 생각해보면 딜레마예요. 지금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가계대출 급증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생각을 해야 하니 다양하게 생각해야 할 변수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호 관세를 감안하면 운신의 폭이 결코 넓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두 차례의 동결 또 두 차례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국내와 국외 요인 모두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는 2.5%로 5월 금통위에서 25bp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의 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정책들 특히 2차 추경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관망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관측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2.5%는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상당 부분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출범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한 종료가 드디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다시 8월 1일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특히나 서울 중심의 주택 가격의 급등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해서 신정부는 6.27 금융규제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6월 3주차의 서울 주택 가격은 0.36% 상당히 높았는데 4주차 0.43%까지 올라가자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0.40%까지 오름폭은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전국이 5월 마지막 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2였던 것이 지난주까지 0.07%까지 다시 올라오는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중에 금융권 가계대출안이 이제 6월달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5월달에 5.9조 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었었는데 6월은 6.5조 원이 늘었고요. 확 늘었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잔금이라는 시간차를 두는 주택시장의 거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7월과 8월에도 더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경기 부진에 대한 KDI 진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또한 추경으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그동안의 물가 오름폭 축소세가 좀 내려가던 부분들이 최근에 꼬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 정책은 여전히 끝이 아니다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아마도 그 안에서 좀 이견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팀장님이 내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무게가 쏠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채권 시장은 관망 분위기가 좀 짙게 들이오고 있지 또 금리를 묶어두더라도 금통위가 어떤 힌트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시장 금리 곡선이 굉장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내일의 금통위 결과. 자, 그렇다면 내일 금통위에서 어떤 이견이 좀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시장금리 곡선이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움을 조금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채권 시장 통화 정책에서 완화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은 금리는 인하해야 하나 시장 금리에 있어서 하락 요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그리고 가계부채 대외 요인에 의해서 상방에 대한 재료 역시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심리를 갖춰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펼쳐진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 부임 이후에 포워드 가이던스 개념으로 3개월 동안의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 만장일치 인하였는데 그러면서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금통위원이 6분 중에 4분이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 4분 중에서 한두 분은 이탈을 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요인은 경기보다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좀 제한다라면은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 증가세에 대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경고성 발언, 즉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라면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좀 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파적이고 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라면은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다가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2.5%인데 국고 3년물 이하 구간들이 대부분 2.4% 레벨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이 된다라면은 2.5%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경에 대한 질문들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성장률에 대한 상향 조정 효과가 한국은행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0.2%포인트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1% 초반의 성장률 전망치를 낸다라면은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비둘기파죠. 즉 금융시장 친화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앞선 시나리오보다는 다소 낮지만 이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는 하방룸이 확보가 될 것이고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약간 가팔라져 있는데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입장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에 대한 경기 인식이 악화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듀레이션을 확대한 전략들이 좀 더 유용하게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외 요인에 방점을 두면서 좀 관망을 하자라는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등락 중인 시장금리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창용 총재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제 각 의원들이 어떤 이견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 좀 주시해 보시면서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주신 만큼 한번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 최대 폭의 한미 금리 차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 향방에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될 텐데 연준 일부 인사들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우리는 또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인하 의사를 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금리 인하 9월이면 하나라는 기대감이 또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 팀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다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요즘에 가미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다단하는 국면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6월 마지막에 있었던 FOMC에서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 나왔고 파월 연준 의장이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최근 답변을 들어서 늘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월러 연준 이사나 보우만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갑자기 제기를 했단 말이죠. 연준의 2인자라고 생각하면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적인 해석이 약간 가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줄곧 해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넣었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그 공개적인 비난과 비속어를 써가면서 이제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압박했죠.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에서는 이제 파월의 힘은 좀 떨어지고 2인자들의 입김이 올라오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호 간세 유예안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전일에는 좋은 제안을 들고 오면은 8월 1일까지 연장한 거에서 좀 더 내고를 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어젯밤에는 다시 한번 이제 8월 1일에서 더 연장이 없다. 그리고 상호 관세를 그대로 물리겠다. 거기에다가 구리 가격,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제품별 관세에 대한 언급까지 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 채권 시장에서 BEI로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페드 워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지 않고 그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레벨은 약 50bp가 조금 안 되는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아직 긴가민가하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다소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것은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년짜리 제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트럼프 취임 초기와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경제 주체들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트에 매대가 비어있는 모습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베이는 긍정적이나 이 서베이가 진행되었던 시점을 본다라면은 최근 7월 첫 주에 트럼프의 일련의 발언들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 말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은 남아 있으나 임기 초 때만큼 강경한 입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이른바 타코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위축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자본 차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에 대한 가격의 레인지는 좀 잡아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여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소 어렵다. 7월은 어렵겠지만 9월은 가능하다고 9월은 보십니까? 가능할 것으로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점도표와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가 매 분기 마지막 회의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중요하죠. 2회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은 7월, 10월 말보다는 9월과 12월이 상당히 좀 용이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리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어요. 오늘 시장을 보고 또 구리 가격이 급등해서 국내 관련 종목들도 네. 꿈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리 제품에도 관세를 50%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밤사이 구리 선물 가격은 1989년 이래 최고 일일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중 한 17% 네. 가까이 또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구리가 닥터코퍼라고는 하는데 자연스러운 수요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관세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게 좀 꼬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밤사이 구리 가격 상승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순환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수요가 더 많아졌을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특히나 선진국보다 신흥국 중에서 제조업 기반에 대한 국가들의 경기 호황 국면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국면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것은 한시적인 수요의 폭증과 그 다음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수요가 줄면서 수급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가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대응력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경기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미할 수 있겠고 이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성장 동력은 떨어지나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안감은 상당히 경감되었으나 시장이 보는 그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